저의 요즘 최대 고민이 집이에요. 점점 이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진짜 악몽을 너무 꾸는 거야. 월세가 진짜 10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진짜 서울 집값이 미친 거예요. 오늘 오지 말란 소린데 이혼 청년한테 너무 불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제가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여서 컨실러 연어 색깔로 다크서클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치앙마이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여행 갈 때 이렇게 여행용 파우치를 깔아두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나씩 파우치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메이크업 할 때 꼭 쓰는 템들을 빼먹지 않고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제가 요즘 잘 쓰는 찐템들 딱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끝쪽에 붉은기는 초록색으로 가려주고 전 태국을 처음 가보는데 태국이 진짜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베이스를 탄탄하게 안 무너지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겟레디 윤미를 킨 이유가 제가 요즘 또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또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고민들을 겟레디 윤미 하면서 좀 썰 풀듯이 풀면은 댓글에 되게 진짜 해안을 가진 그런 집단 지성의 힘?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또 썰을 후다닥 이렇게 털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에뛰드 컨투어 스틱 살 때 증정된 브러쉬인데 이거 바르기 진짜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챙기고 제가 진짜 정말 요즘 맨날 쓰고 있는 이 파데 브러쉬 필리밀리랑 상은쌤이랑 만드신 파데 브러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런칭할 때 그 뷰티 클래스라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상은쌤이 직접 알려주시는 그걸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연예인들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워왔거든요. 릴스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많이 올릴 필요도 없고요. 한 요 정도 진짜 찔끔 짜가지고 파데 끝부분에만 이렇게 올려서 이게 피부에 얇게 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테이프를 붙이듯이 파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밀착이 진짜 잘 되고 따로 양 조절을 안 해도 엄청 얇게 발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퍼프로 엄청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베이스가 전 좀 잘 무너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베이스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밀착력이래요. 얇고 밀착력 있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야 베이스가 안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짜 얼굴에 압축시키듯이 이렇게 발라주고 완전 텐션감 있게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얼굴을 아무리 이렇게 꼬집어도 이 파데 안 밀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대박 신기하잖아요? 진짜 딱 이렇게까지 밀착을 시켜야 베이스가 안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도 이렇게 팁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 브러쉬로 얇게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고 똑같이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의 요즘 최대 고민이 뭐냐면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은 여행 갈 때 어떤 팔레트를 들고 가야 될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베이스부터 뭐 음영 풀어줄 수 있는 컬러? 애교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컬러들까지 진짜 다 있어가지고 이거 2개 섞어서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요. 제가 요즘 얼태기가 와가지고 최근에 머리색을 완전 다시 까맣게 염색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쿨한 컬러의 색조들이 확 땡기기 시작했어요. 역시 퍼스널 컬러는 과학인 것 같아요. 저도 여름이니까 좀 밝게 가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갈발이 정말 더럽게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이목구비가 퍼져 보이고 부해 보이고 진짜 거울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버티다 다시 흑발을 했는데 완전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포인트 컬러 살짝 줄게요. 아무튼 제가 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냐면은 여러분 충격적이시겠지만 이 집이 월세만 165만 원이거든요.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집에 이사를 오게 됐냐면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취를 거의 한 10년 했어요. 근데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약간 구축이거나 엄청 좁거나 이런 집에서 오래 살아봐가지고 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내가 뭐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앞으로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한 번은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판타지? 이걸로 눈두덩이에 살짝 펄감 줄게요. 그런 거 플러스 제가 이제 프리랜서고 집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 겸 자취방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고 어차피 이게 1년 계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1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을 내가 돈을 진짜 하나도 못 벌고 내
통장에서만 빼서 쓴다고 해도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랑 언더 살짝 줄게요. 전체에 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금액이다. 그리고 그동안 일하면서 이제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진짜 호기로운 마음으로 들어왔던 건데, 그리고 이 투쿨포스쿨 제가 진짜 맨날 쓰는 이 언더라이너로 이 눈 밑에 언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붉은기 지나가듯이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눈이 진짜 훨씬 커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큰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월세를 1년 내는 금액이 막 몇 배 이상이니까 갑자기 이 월세 내는 금액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무튼 그거는 내 이제 계획이 없던 돈이니까 어쨌든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세도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이 돈을 내고서 이 집에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 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오고 나서 진짜 이 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 집에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참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살기 싫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 정말 매일 꿈을 꾸거든요. 아이라이너는 진짜 요즘 맨날 쓰는 이 노베브 엄청 자연스럽고 눈매 또렷해 보여요. 근데 좀 스펙타클한? 꾸고 나면은 기빨리는 그런 꿈들을 원래도 꿨었는데 요즘은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이제 악몽을 너무 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이랑 나랑 좀 터가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점점 이사가고 싶어지고, 좀 이 집보다 월 고정비가 덜 나가는 집들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일단 여러분, 서울에서 좀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구하려면은 월세가 진짜 10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오기 전에는 거의 전세만 항상 살았어가지고 월세가 이렇게까지 오른지 체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서울 집값이 미친 거예요. 그래갖고 전세를 또 가려고 봐도 요즘은 전세 사기가 엄청 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컨디션의 집이 있어도 저도 약간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무리 대비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를 들어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반환받는 과정에서의 그게 너무 기빨리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소모가 심한 것 같고, 또 전세는 기본이 이제 몇 억이잖아요. 근데 그 현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또 받다 보면은 금리가 오르고 이자 비용이 거의 월세급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다들 그냥 아싸리 안전하게 월세로 가자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집을 구할 때 애초에 그냥 전세를 생각도 안 해보고 월세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한테 생기니까 이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그 청년주택이나 정부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내가 좀 들어갈 만한 집은 없나? 이런 거를 엄청 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나 같은 30대 미혼 청년들은 약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느낌? 특히나 저는 사업자도 있고 차량도 있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서 좀 애매하게 걸려서 좀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가려면은 신청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진짜 많았고, 애초에 딱 저 같은 조건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좀 큰 집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원룸이야. 그래서 저 요즘 속눈썹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완전 볼드한데 11mm는 엄청 길지가 않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그런 거 엄청 알아보면서 최근에 막 난리가 났던 동탄 전국민 처녀 아시죠? 저도 당연히 넣었고 강탈했고, 또 최근에 삼각지 쪽에 청년주택 이제 추가 입주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평수의 집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추가 입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이제 뭐 나이 이런 거 안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또 신청을 했는데,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현장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해갖고 그것도 이제 평일 오전이었어. 근데 제가 거의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정말 이 아파트 입구에서 그 신청하는 데가 3층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거 추첨하려고 진짜 계단을 뺑글뺑글 올라가는데 전부 다 나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그 땡볕 아래에서 줄을 서면서 막 너무 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줄을 선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건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차되고 와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건데, 아 이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걸 알아보는데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좀 저는 성격이 이렇게 막 로또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데에는 어차피 내가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너무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일확천금 이런 걸 바라기도 싫고 난 그냥 실거주용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난리난 데이지크 이렇게 브러쉬까지 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 쓰기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정컬러 발색을 쇼츠로 보여드리려고 찍었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또 요즘 서울 집값이 미쳤다 보니까 기본 5, 6억 이러니까 절대 현금으로 못 사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 이런 것도 알아보니까 아니 이것도 나 같은 30대 나 같은 미혼 청년한테 너무 불리해. 아기가 있거나 좀 결혼을 해야 집을 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결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집을 살려고 결혼을 막 아무나랑 할 순 없잖아요. 베이스로는 9번 깔아줬고 요거 12번 이게 전체적으로 좀 쿨톤 컬러한테 치우쳐진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12번이 제일 좀 여름에 바르기 좋은 컬러.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좀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주택 관련 정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제 기억으로는 그 전세 자금 대출도 이자도 진짜 싸고 충분히 알바하면서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갖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는 한 7천? 8천 정도 되는 가격으로 집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투룸 정도의 전셋집을 구해갖고 언니랑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전세 사기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학생이니까 지금보다 돈도 훨씬 없는데 내가 막 주거 불안정? 좀 살 데가 없어서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눈 밑에 붉은기 살짝 이렇게 더해줄게요. 이게 볼에 바르기도 너무 좋고 잘 퍼져가지고 여기저기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가 진짜 좋아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집값도 너무 오르고 전세 사기도 너무 심해지고 당연한 거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력이나 이런 게 쌓이니까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금은 누진세니까 세금을 훨씬 많이 내잖아요. 이게 정비례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못 대고 못 대면 내가 이만큼 더 번다고 해서 실수령액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은 체감상 좀 확 줄어드는 느낌?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래갖고 요즘 정말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다 좀 서울에 있는 큰 집에 괜찮은 컨디션에 사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게 참 나처럼 아예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참 서울살이가 너무 빡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지는 완전 좁은 집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뭔가 화장품 리뷰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룸에서는 절대 못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좁은 집에서도 자취를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우울해져요. 근데 그게 막 20대 초중반 때까지 뭘 모를 때는 그냥 어떻게든 잠만 자면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30살을 살고 머리가 커지면 자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좁은 집에 진짜 못 살아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1.5룸에 위에 북층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저는 되게 좁다고 느껴가지고 이 컨디션에 서울에서는 일단은 1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고 하니까 아싸리 서울을 포기해야 되나?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인스타그램 무물에 여러분들은 다 집 어디서 사시냐고 그런 거 물어봤는데 정말 놀랍게 저랑 되게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결론도 저랑 비슷해요. 월세 너무 아깝고 전세 가고 싶은데 전세 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산다. 근데 진짜 그런 미친 서울 집값, 미친 이런 월세를 내면은 이 나이대 이 청년들은 돈을 모으지 말란 소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맞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아무튼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봤고 너무 두서없이 떠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빨리 짐 싸고 나가봐야 돼가지고 빨리 머리를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쭉 펴줬고 그러면은 저는 빨리 비행기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나가볼게요.